나이가 든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90년쯤 살아보니 주변에서는 이제 일 좀 그만하고 자꾸 쉬라고 한답니다. 그 나이에 위험하게 어딜 그렇게 다니냐고 잔소리도 많이 듣게 되고 집에만 있으라고 한다고 하는데요. 물론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은 걱정돼서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의 걱정일 뿐, 90 먹은 노인도 충분히 자신의 의지대로 일도 할 수 있고, 책도 쓸 수 있고, 운동도 할 수 있고, 몸만 받쳐준다면 무엇이든 하고 싶지, 집에서만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노인이 되어서도 쉬지 않고 일만 하면 일벌레다, 일 중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신과 의사인 이근우 박사님 이야기입니다. 일요일에도 자주 사무실에 나가고는 한다는데요. 그러면 사람들이 제발 집에서 쉬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일요일에도 사무실에 나가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어보니 집에 있으면 텔레비전밖에 볼 것이 없어서 그렇다는 대답이 돌아옵니다. 나이가 들고 보니 시력도 나빠져 텔레비전도 선명하게 보이질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난청까지 생겨 텔레비전 소리도 깨끗하게 잘 안 들린다고 합니다. 그러니 나이가 들어도 생산성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 일이냐는 것이죠. 노후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어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절대로 노인들에게 집에서 이제는 좀 쉬라는 말을 하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자꾸 쉬라고 하는 것은 침대에서 얼마 있다가 그냥 죽으라는 말과 같다고 말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불안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예외 없이 누구든지 죽음 앞에 평등하기 때문에 우리 누구라도 예외는 없습니다. 나이가 젊다면 살 날이 길게 남았으니 그것은 나와는 상관없는 얘기라고 치부할 수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불안은 젊은이든 노인이든 같을 수 있지만 어떻게 인식하느냐 하는 것은 나이에 따라 다릅니다. 90세가 되어보면 젊어서는 눌러지고 생각나지 않던 것들이 조금이라도 머릿속에 공간이 있으면 툭 하고 튀어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다 다른 생각을 하거나 다른 일에 집중하게 되면 그러한 불안의 마음이 다시 주저앉는다고 합니다. 심심하면 죽음이란 불안이 자꾸 밀고 올라오는 것입니다. 가족분들 중에 노인을 모시고 사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혼자서 걸어 다니시고 활동이 가능하신 경우라면 절대로 집에서 그냥 쉬라는 말씀은 도움이 안 된다고 합니다. 부모님이 지금 자리에 누워 계시다면 앉아보시도록 권하세요. 앉아 계시다면 서 있어 보라고 권하세요. 서 있는 사람은 걸어보라고 권하세요. 걷는 사람은 뛰어보라고 권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한 단계만은 내가 노력을 한다면 앉아있는 흉내라도 낼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이 지금 자리에 누워있는 것보다 자신의 생산성을 높이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에게는 조금이라도 더 움직이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움직이면 감각을 놓치지 않게 되고 주변을 감상도 하시고 돈 없이도 할 수 있는 봉사거리도 정말 많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다가 만나는 이웃에게 건네는 반가운 인사말 한마디도 봉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꼭 어디 무료급식소를 찾아가고 연탄을 나르고 반찬을 만들고 목욕을 시켜드리고 하는 것만이 봉사는 아닙니다. 봉사라도 좀 해보세요 라고 하면 대부분 돈이 들거나 하기 힘든 일들을 떠올리기 쉽기 때문에 주저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우리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보면 나이든 어른이 타셨을 때 자리를 양보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빈 좌석이 없는데 나보다 몸이 더 불편하시거나 나이 드신 분이 타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모른 척 하지 않고 자리를 선뜻 내어드린다면 그것 또한 큰 봉사입니다. 그럴 때 마음이 정말 뿌듯했던 경험 다들 있으시지요? 그러니 우리 주변에는 봉사거리들이 천지에 널려 있습니다. 요즘은 어딜 가나 100세 시대라는 말은 정말 귀가 따갑도록 들으셨을 텐데요. 그 말을 너무 많이 듣다 보니 누구나 다 100살까지 살 것처럼 착각이 들곤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절대 그렇지 못합니다. 얼마 전 지인분 아버님께서 돌아가셨는데 대기업을 다니시다가 정년 퇴임을 하시고 1년 정도 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많이 아프시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고 그로부터 약 한 달 후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62세의 죽음을 맞이한 것이죠. 평균의 함정에 빠져들면 안 됩니다.
100세까지 살 수 있을지 모르니 노후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말은 맞는 말이지만 누구나 100세쯤 살 수 있다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아무나 100살까지 사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 예전보다 100세까지 사시는 분들이 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주변에 돌아가셨다고 부고장을 받게 되는 경우에 돌아가신 분의 연세를 보면 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60대나 70대도 생각보다 엄청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인생을 살면서 어느 때가 가장 행복하셨나요? 누군가는 결혼하고 전세나 월세집을 전전하다. 처음으로 내 집을 장만하고 이사를 한 첫날 마루나 거실에 누워서 행복감에 기뻐서 울다가 그날 밤을 꼴딱 샜다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 첫 아이를 임신했을 때, 처음으로 엄마 아빠가 되었을 때, 첫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난 순간 등이 떠오르실 수도 있습니다. 누구나 다 다른 이유로 다른 상황을 떠올리시겠지만 정답이 있는 문제라면 정답은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여러분이 처해 있는 바로 이 순간이 청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내 나이가 몇인데 청춘이란 말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오늘은 우리가 살아있는 가장 젊은 날입니다. 내일이 되면 오늘은 또 어제가 됩니다. 그러니 살아있는 날 중에 가장 젊은 날인 오늘이 청춘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자꾸 100세 시대라고 할 때 자꾸 100이라는 숫자만 생각하시지 말고 우리의 생이 마감되는 날이 30살일지 50살일지 100살일지 내가 생을 마감하는 그날을 100살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말도 있습니다. 10대는 10대여서 좋고 20대는 20대여서 좋고 30대는 30대여서 가장 좋고 연령별로 가장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는 조건은 따로 있습니다. 각자가 가진 나이대별로 좋은 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지금 이대로 가장 행복한 순간을 만끽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젊은 것이 나이 든 것보다 더 좋다. 이것은 틀린 말입니다. 절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뒤늦게 아쉬움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랬어야 했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한 생각이 드는 대다수는 부모와 자식 관계에서 온다고 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안 계시니까 그때 그렇게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부모님이 살아계시더라도 크고 작은 갈등 상황을 어떻게 풀어갈까라든지 하는 것들입니다. 부모와 자식은 피로 맺어진 천륜 관계라고 하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잘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갈등 상황도 가장 많이 맞닥뜨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잘 모르는 사람이라면 그냥 헤어지고 안 보고 살면 그만이지만 부모와 자녀 관계는 그럴 수 없으니까요. 혹시라도 사이가 좋지 않아 자주 만나지 않더라도 분명 마음 한구석이 항상 무거운 돌덩이를 얹은 것처럼 불편할 것입니다.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도 한데요. 여러분들은 자녀로서 또는 부모로서 가장 후회되는 일이 무엇인가요? 호스피스 안병동 환자들에게 살면서 가장 후회되는 일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환자들의 대답은 거의 일치했다고 하는데요.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일에 너무 많은 시간을 쓰지 않고 소중한 가족이나 친구들을 위해 더 많은 시간을 쓰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어떤 이들에겐 공감하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바라건대 우리 모두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인생의 어디쯤에 와 있는지, 오늘 이 순간에 만족하는지, 감사하는지, 행복한지 더 자주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우리는 사는 게 바쁘다는 핑계로 가장 중요한 이러한 물음에는 대답조차 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데요. 바쁠수록 더 물어야 하고 더 행복하기 위해 어떻게 할지에 대해 끊임없이 묻고 답해야 합니다. 우리는 아직 어리다면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고 하고, 어른이 되면 취업하고 싶어 하고, 취업하면 은퇴하고 싶어 하고, 은퇴하면 무엇을 위해 이토록 치열하게 살아왔는지 자신의 삶을 허무해하며 아무런 행복도 쟁취하지 못했음을 뒤늦게 깨닫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시간들을 헛되이 흘려보내지 마시고 내 생의 가장 젊은 날인 오늘 하루를 더욱 행복한 시간으로 꾸며나가시길 소망하겠습니다. 거창하지는 않더라도 버킷리스트를 한번 써보고 실천해보는 재미를 누려보는 것은 어떨까요? 어떠한 삶이든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인생은 그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귀한 여러분의 멋진 하루를 응원하겠습니다. 시니어를 위한 모든 것. 시니어 톡톡이었습니다.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